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양시설이 가능한 그 기본 조건을 갖춘 상가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요건을 보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모두 인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값싸고 평수 크다고 무턱대고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했다가는 용도 변경 조건에 맞지 않아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되긴 하지만 아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사함으로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상가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선 첫째 사항은 엘리베이터입니다. 1층에만 요양시설을 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2층만 되어도 엘리베이터는 필수 항목이며 그냥 엘리베이터가 아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합니다. 만약 거래하려는 상가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장애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면 개조를 하면 가능합니다. 개조할 사항은 엘리베이터 내부 중간에 장애인용 버튼 조작반을 설치 및 음성 안내장치 설치, 안전 손잡이 교체 및 거울 설치, 그리고 버튼에 점자표 부착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엘리베이터 연식과 종류에 따라 최소 250에서 5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비상계단 2개 이상 갖출 것입니다. 이건 예외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차리고자 하는 시설 규모가 60평 미만일 경우 비상계단이 하나여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의 층이 2층 이하라면 비상계단은 하나여도 됩니다. 그 말은 곧 3층부터는 건물 외부로 나가는 비상계단을 2개 이상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60평 이상일 경우라는 전제가 있으나 알다시피 60평보다 작은 요양원은 없고 주간보호센터도 60평 이상은 돼야 차리는 의미가 있기에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작은 건물 전체 소유주가 내 건물에 비상계단은 하나 있지만 이거 통으로 요양시설 하고 싶은데 그냥 계단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단을 건물 내부이든 외부에 철제로 만들어 붙이던 그 행위 자체도 허가 대상이며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건축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건물 외벽을 뚫어 계단과 연결하거나 건물 내부 바닥에 구멍을 뚫어 아래층과 연결하는 등의 행위는 안전검사도 받아야 하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보면 그냥 허가 없이 이렇게 막 해서 운영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검사받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이기에 이런 행위들도 사전에 진단 및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 이번엔 스프링클러 유무입니다. 스프링클러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도 시설 규모에 따른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노유자 시설로 하는 시설 규모가 600제곱미터, 즉 181평을 넘는 규모라면 간이 스프링클러가 아닌 일반 스프링클러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정에 튀어나와 있는 스프링클러 모양만 보고는 이게 간이인지 일반인지 모릅니다. 만약 181평 이상 규모 시설을 추진 중이고 그런 상가를 볼 때에는 현재 있는 스프링클러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꼭 전문가에게 현장 확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건물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평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층이 몇 층이든 상관없이 해당 건물로 들어가는 주 입구에는 계단 또는 2cm 이상 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있다면 장애 편의시설법에 맞게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턱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건물 각 소유주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주출입구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미리 상가 관리단과 이야기해 보신 후 계약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같은 건물 내 위락시설이 없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상가 일부를 매매하여 요양원을 하는 경우 해당되겠으며, 집합상가는 각 층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노래주점, 유흥업소 등
건축 용도상 위락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건물엔 노유자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노유자 시설 용도가 들어가 있다면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이 노래 주점 또는 노래방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다고 전부 위락시설은 아니고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를 내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에 노래방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집합 건축물 대장을 뽑아봐서 그 용도에 위락시설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건물의 주차 공간에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하며 없다면 그려서 만드셔야 합니다. 이건 역시 건물 규모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장애 주차 구역을 몇 대 그려야 한다든지 또 기존에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최근 바뀐 법대로 다시 그려서 허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장애주차 구역을 그리는 건 역시 공용 부분에 하는 것이므로 건물관리단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근리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를 사서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 시설로 건축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축사가 노유자 시설에 맞는 평면도와 장애 편의시설, 소방시설 등 어떻게 공사하여 갖출 것이다라는 그 내용의 서류와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조안전진단 확인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건물의 내진 설계가 안전하게 잘 되어 있다는 확인서이며 건축사가 아닌 구조기술사라고 하는 자격 직종이 확인도장을 찍어줘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매입하시는 건물의 최초 원도면 중 구조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있는 건물인지 확인하려면 건물관리단에 원도면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시청 건축가에 주소를 대고 구조계산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형 상가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15년 이전 건물들은 없을 확률도 크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미 매매 거래를 했는데 구조계산서가 없다면 이때는 좀 골치 아파집니다.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새로 구조계산서 및 내진 설계 관련 평가를 받고 서류를 만들어야 하므로 예상치 않았던 돈이 수천만 원씩 더 깨질 수 있죠. 또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라면 아예 건물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때는 그냥 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건물 어딘가에라도 불법 건축물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든지 건물 1층 어딘가에 플라스틱 넥산 같은 걸 이용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데요.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런 모든 걸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확인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전문가에게 현장 검증 의뢰 및 시청 건축가에 해당 주소에 불법 건축물 요소가 없는지를 꼭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셔야 할 것은 열리는 창문이 있는가입니다. 상가들을 잘 보시면 유리창으로는 되어 있지만 열리는 기능이 없거나 열려도 아주 조금만 열리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배연창 설치 때문이라도 창문을 일부 개조해야 하는데 건물의 창을 바꾸는 일도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 심사라고 하는 것을 받고 허가를 득해야만 창문 교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깨지고 심사 없이 그냥 진행했다가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 50% 확률로 걸리면 용도 변경 자체가 어그러지고 맙니다. 이런 사항을 노유자 시설로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노유자 시설 용도 변경 경험이 많은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지 않고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말한 모든 조건이 다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는 층의 아래층과 협조가 안 되면 그것도 역시 망입니다. 그 이유는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안에 무조건 새로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등을 만들어야만 하는데요. 화장실이 원래 건물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층에 원래 있던 건 공용 화장실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물을 쓰는 공간은 아래측 천장에 배관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아래층 천정을 뚫어서 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도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므로 아래층 입장에서 공사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상가 하나 고르시는데도 여러 사실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망하는 일 없이 시설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냥 싸고 위치 좋다고 샀다가는 망하기 일쑤인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께서 상가를 찾아보는 기본 요소들일 뿐 이 밖에 몇 배나 되는 더 세세한 내용이 있고 그건 현장 검증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고객분들께 노인 요양시설 사업이 참 좋고 망할 일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마찬가지 시작하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평균 허가가 가능한 건물 찾는 데 걸리는 기간만도 6개월 이상씩 소요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실 확신이 서셨다면 꼭 연락 주시어 망하는 일 없게 현장 검증을 의뢰하시고 안전하게 확실한 것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건축법, 소방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편의시설법 관련된 내용이 모두 섞인 것으로서 일반 건축사나 시청에 문의한다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소중한 노하우를 무료로 배포해드린 것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